오늘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괴담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이오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괴담은 밑에 빈 여백 충분히 띄고 쓰니 거기서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벌써 아쉬운 작별이 가까워지는군요. 오늘 얘기를 끝으로 할머니 살아계실 때의 에피소드는 모두 끝납니다. 이제 남은 얘기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얘기와 그 뒤로 절 안 떠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느꼈던 일, 그리고 할머니가 영원히 제 곁을 떠났다고 느꼈던 일 등을 모아드릴 다음 얘기와 상주 할머니 이야기의 후기격이 될 불과 2주 전에 상주에 들러 갈비찜 무녀님과 얘기해서 알게 된 할머니와의 인연 등을 담은 이야기를 끝으로 얘기가 다 끝납니다.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있었을 테지만 기억의 한계로 글을 써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원래 사담은 얘기 끝날 때 해야 하지만 다음 편 모두 제겐 너무 슬프고 무거운 얘기라 이런 사담 쓰기엔 여의치 않아 미리 적어봅니다. 어릴 적 기억이 너무 상세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글 쓰면서 말씀드렸듯 약간의 가공도 있었고 아무리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일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충격적인 기억들은 오래 생생히 남는 법입니다. 님들도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너무 무서웠거나 충격적인, 이를테면 아버지나 어머니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아봤다거나 따르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거나 놀랐거나 그런 기억 몇 가지쯤은 살면서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따지지만 마시고 그냥 얘기거리라 읽어주십시오. 사실 누리랩에 글을 쓰게 된 건 제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이자 술 친구이자 흡연 친구이며 누리랩 공개 열혈 눈팅러인 제 친구는 어쩜 다시 글을 쓰게 되면 다음 얘기의 주인공이죠. 얘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 친구인데 글로 표현하는 건 0점이라 보고서나 제안서 쓰는 걸로도 맨날 깨지는 친구입니다. 읽어보면 있을 거 다 읽고 충실하게 썼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말하자면 고투는 큰데 고자인 놈이죠. 아니면 위조 시대에 싸움은 잘하는 장군이긴 한데 임금님께 장계나 상소문 잘못 써서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 가서 사약받는 타입? 제가 한 경험을 쓰는 거랑 남이 한 경험을 듣고 쓰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한번 몰래 써보고요. 그거 쓰다 혹시 좋아해 엄청 재미없어졌다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안 쓸 거고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는 욕은 안 먹겠다 싶으면 상주 시리즈 끝나고 좀 쉬다가 무더운 여름날 시작하죠. 뭐니 해도 괴담은 무더운 여름이 제 맛 아닙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진리의 치느님처럼 그 친구 얘기랑 할매께 들었던 옛날 얘기 같은 것들을 섞어서, 제 친구 얘기는 제목도 벌써 정해놓았습니다. 친구가 들려주는 울릉도 이야기. 나는 상주 할매 좀 더 생각을. 그 친구 저희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대학교 다닐 때만 빼고 군대 생활까지 전부 울릉도서 한 울릉도 토박이입니다. 뻘글이지만 글을 쓰는 시간 동안 읽어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얘기 나누는 기분도 나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글까지 열심히 쓰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모든 부를 이루시고는 남의 집 직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3, 4년 열심히 일하면 다시 재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각고의 노력을 10년이나 하시고야 겨우 자신의 공장을 다시 가지실 수 있었고, 그때 시운이 맞으셨는지 나름 노력하시어 조아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우 서울에 조그마한 집 하나를 마련하시어 저희 식구는 서울로 다시 입성을 하였지요. 영세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부도도 금방 나시더니 돈도 벌리기 시작하자 금방이더군요. 제가 5학년 때 공장을 인수하셔서 다시 재기하신 건데 1년 만에 변두리지만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삽시간에 다 잃고
거지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할매 연락이 없었으면 전 지금쯤 상주 어느 산 골짜기에서 상주시청 산림과에 안 들키게 몰래 화전 일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헷. 제가 상주를 떠나는 걸 가장 기뻐하셨을 분은 상주 할매셨죠. 왜 할배야 내외가 계신 데다 자주 찾아오는 자손들이 있었지만 상주 할매는 제가 떠나면서 세상이 떠난 기분이셨을 겁니다. 아마 혼자 많이 우셨을 듯. 하지만 제겐 웃음을 보이시며 떠나보내 주셨습니다. 방학 땐 거의 보름, 한 달씩은 내려가고 할매도 서울로 절 자주 보러 오시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할매가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쯤 전 지금도 그렇지만 라디오 듣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아야 잠도 자는 타입이죠.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어요. 요일까지 기억한다고 뭐라 하실까봐. 다음날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제 방 침대에 누워 라디오 듣고 있었거든요. 대헷. 새벽 2시경 슬슬 졸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만 자볼까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안방에서 주무시고 동생도 자기 방에서 자고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정말 크게 들렸죠. 살짝 불길했어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내용이 없잖아요. 전 벌떡 일어나 전화가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 문 앞에 가니 전화벨 소리가 끊어졌어요. 어머니가 받으신 거죠. 전 문을 열고 들어갔고 동생도 눈 비비며 와서는 형 무슨 전화야? 고 묻더군요. 어머니는 여보세요 하셨고 곧 아줌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하시며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예? 하시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할매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더군요. 예? 아예. 좋아 아빠는 요새 바빠가 며칠째 공장에서 지내예. 하시는 겁니다. 그즘 아버지는 주문 납기를 맞추시느라 바쁘셔서 공장 근처서 식사도 하시고 공장 옆에 작은 집에서 지내시며 출퇴근 시간도 아끼시며 일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러시더니 할매가 뭐라고 하시는지 예, 아예. 아범자는 공장 수수는 기름 보일란데 예 하시다가 예? 하시며 놀라시더니 알았어요. 지금 바로 전화해볼게 예 전화해보고 전화 드릴게 하시며 황급히 끊으시고 다시 수화기를 들고 바삐 아버지 공장 전화번호를 누르셨지요. 그리고는 몇 번의 신호가 가고는 와 이리 전화를 안 받노? 하시며 어머니가 신경질을 내실 때쯤 받으셨어요. 여보 혹시 방에 불 피었나? 하시더니 그래 예? 그러면 빨리 지금 나가가 주변이랑 공장 안이랑 잘 좀 살피보이소. 빨리 해. 급합니다. 지금 상주 아줌마가 전화했다 아이가 하셨습니다. 상주 할매 말씀이라고 하자 아버지는 즉각 반응을 보이셨나 봅니다. 우리 집에서 삶의 말씀은 교주님 말씀급이니까요. 어머니는 살펴보고 전화 주이소. 내 기다린대. 하시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할매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자 할매가 아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빠 전화 기다려보자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전화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초조하신지 손톱을 잘근잘근 깨무셨어요. 와 이리 전화를 안 하노? 하시면서 신경질을 내시면서 하긴 공장을 두어 번은 돌아보시고도 오시고 남을 시간이었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하셨는데 신호만 계속 가고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진짜 무슨 일 난 거 아이가? 쫓아가 봐야 되는 거 아이가? 하시면서 안절부절 방 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까먹고 전화를 안 하신 거면 비상사태입니다. 생명이 위험하시겠다 했죠. 그리고 한참 후 이윽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민첩하신 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방 한가운데서 한 번에 붕 떠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거의 우는 목소리로 여보! 라고 다급하게 부르시더니 한참을 아버지 얘기를 들으시고는
말이지 예? 이제 다 이상 없는 기지 예? 하고 물으시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시면서 당신도 고생하셨어 예. 내일은 집에 와서 쉬시소. 일찍 오이소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고는 아휴 신령님 부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두 손을 맞잡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할매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줌매 감사합니다. 다행히 늦지 않아서 아범이 잘 수습했답니다. 하시며 곧 찾아뵐게 예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저와 동생에게 엄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니들 방에 가서 자라. 얘기 내일 해줄게 하셨습니다.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궁금해 잠이 안 와 한참 뒤척이다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는 일찍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언제 나가서 창거리를 사오셨는지 밥상은 거의 생일상 수준이었어요. 동생이나 저나 일요일 아침은 늦잠을 자는데 그날은 거의 학교 시험 보는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어제 뭐라고 하시면서 전화 왔었어? 어머니는 아줌미가 주무시다 예주몽을 꾸시고 일어나셔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당신 집에 있냐고 물으시대. 그러시고는 공장에 있다고 했더니 빨리 조아 아빠한테 전화해서 공장 좀 살피라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어디 불씨가 있는 것 같다시면서. 이번엔 아버지가 그러셨죠. 참 진짜 아주머니는 그런 걸 어찌하시지? 하도 자주 보다 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하시고는 그 새벽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가 밤 늦게까지 공장을 돌리고는 직원들 퇴근시키고 공장 단속을 하고 씻고 막 잠자리에 드시려 할 때였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시고는 그 숙소 건물 안팎에서부터 꼼꼼히 보셨답니다. 숙소엔 이상이 없었고 공장 주변을 한 바퀴 도시고는 이상이 없어 그냥 다시 들어가려 하시다가 하도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셔서 귀찮지만 잠긴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어두운 공장 내부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확 나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때만 해도 아직 날이 많이 쌀쌀하고 공장도 응달에 실내라 춥기에 일할 때는 간이 난로를 만들어 피웠다고 합니다. 그 페인트통이나 식용유 깡통 아시죠? 네모나고 세로 되어 있는 그거 여러 개의 양 사방으로 구멍을 뚫어 가구 공장에 널리고 널린 폐목재를 주워다가 태우며 일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일 끝낼 때 다 확인하시는데 그중 한 깡통에 안 죽고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물통 들고 뛰어갔을 땐 한참 힘받아 타오르려고 하던 때였고 그 옆엔 초강력 인화물질인 신나, 페인트, 니스서부터 각종 가구 원목에 만들던 가구에 소파 만들 때 쓰는 레작천까지 공장 안이 전부 인화물질. 몇 분만 지나 불똥이라도 튀었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제 얼음 공포증에 비견될 만한 불광박증이 생기셨어요. 식구들 외출이라도 하려면 가스도 몇 번을 확인하시고 주차장까지 나가셨다 다시 또 확인하러 들어가시고 제가 요즘은 스마트로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잠궜다고. 그 다음 주말 저희는 온 식구가 상주로 내려갔습니다. 엄만 큰맘 먹고 백화점서 비싼 무스탕 코트인지 밍크 코트인지 코트도 한 벌 사시고 과일 박스에 갈비에 사시고 아버지는 대형 약국에 가셔서 노인들께 좀 비싼 영양제를 몇 병이나 사시고 할매가 약은 싫어하셔서 안 드신다고 계속 거절하셔서 아버지가 거짓말도 하셨죠. 할매 드린다고 조아가 용돈 모아 산 거라고 하시면서요. 너무 고가의 약들이라 다 샀다고는 못하고 할매가 어떤가 하고 물으시자 아버지는 얼떨결에 약 한 병을 집어드셨는데 나중에 가서 슬쩍 확인해보니 딴 건 하나도 안 드시고 그 약만 다 드셨다더군요. 후불로 용돈서 1년 가까이 깠습니다. 제가 사드린 거 맞죠? 그날 주무시며 꿈을 꾸셨는데 할매가 처음 가보는 곳에 서 계시더래요. 할매 눈앞에 공장 같은 큰 건물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 모양이나 주변 경치를 설명하시는데 딱 아버지 공장이 맞더군요. 그런데 할매는 거기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오셔도 저희 집만 오셨지 아버지 공장에 가신 적은 없었어요. 할매가 이상하다, 전 어딘고? 하고 의아해하시다가 주변을 둘러보시고는 다시 공장 쪽을 쳐다보셨는데 좀 전까지 멀쩡하던 공장이 시뻘건 화염 속에 활활 타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공장 앞에 한 남자가 털썩 주저앉아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래요. 우는지 어깨를 들썩이며요. 할매는 아이고 짜노, 저 사람이 주인인갑다 하시고는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다가가려 하셨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 할매는 꿈속에서도 큰일 났다, 조아네 집에 화마가 가는구나, 예지몽이구나 생각하시고는 빨리 깨서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꿈이 안 깨지더랍니다. 할매는 깨기 위해 꿈속에서 자기 손으로 막 힘껏 당신의 뺨을 치셨고 그래도 안 깨서 그냥 옆에 있는 나무를 머리로 박으시고야 깨서 전화를 할 수 있었다 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실제로 깨시려고 잠결에 스스로 뺨을 치셨나 보더군요. 일주일이나 지났을 때인데도 아직 한쪽 뺨이 많이 부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불이 났으면 아버진 폐인이 되셨을 겁니다. 어머니, 저 동생까지 한꺼번에 대은을 입은 거죠. 지금도 명절 때 인사 못 드리는 걸 많이 죄송하십니다. 친가 큰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되셔서 할매 길은 재수, 사실 돈만 보내시죠. 공교롭게 저희 집안 재산랑 겹치는 통에 차만 몰래 도망가서 할매한테 갑니다. 그래도 할매는 좋아하실 겁니다. 할매는 내만 있으면 되는 분이니까요.